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방 안에서 잠시 자신의 신수를 점쳐보던 홍계가는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어허, 이런 억울한 일이. 한숨을 쉬던 홍계가는 또 한 번 신중하게 점을 쳤다. 옳거니, 딸을 살려줄 사람이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홍계가는 자신의 앞날을 예측한 신통한 능력으로 종종 사람의 화를 면하게 해주어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날은 홍계관이 스스로 자신의 신수를 점쳐보았는데 훗날 자신이 사형당할 운세라는 점괘가 나왔던 것이었다. 황씨 중에 흉초파사에 오를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겠구나. 홍계관은 다음 날부터 황시성을 가진 사람을 유심히 살피며 다녔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황씨들 중에는 흉초파사에 오를 만한 인물이 없어 매번 실망에 실망만 거듭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아들이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홍계가는 그 길로 황정숙 댁을 찾아갔다. 홍계가는 황정숙을 찾아뵙고 아드님들의 신수를 봐주겠노라고 공손하게 아뢰었다. 홍계간의 명성을 익히 들고 알고 있던 황정승은 곧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황정승의 큰아들로부터 차례로 신수를 살피던 홍계간은 셋째 아들 황수신을 보고서야 저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계간은 황수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며 말하였다.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형조파사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소인이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 도련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겠노라고 각서 한 장만 써 주십시오. 황스승과 다른 형제들은 홍계간의 엉뚱한 말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가 이 나라에 제일 가는 명복이라 들었거늘 그것이 다 헛소리인가 보이. 우리는 학문이 들하여 아버지께서 과거를 보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들 중에 그 누가 벼슬을 한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분명 벼슬길에 나가실 것이옵니다. 하오니 소인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학계가는 형제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서를 써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황수신은 그럴 일 없을 거라며 홍계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 했다. 보다 못한 황정승이 아들을 꾸짖었다. 홍계관의 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목숨을 놓고 그리 간청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냉정하게 대한단 말이냐. 그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이냐. 그리하여 홍계관은 황정승의 도움으로 황수신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홍계관의 소문이 대골까지 알려졌고 마침내 세조의 계획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세조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당이나 점쟁이를 흑세무인한 자들이라 하여 경계하였다. 그런 세조에게 홍계관의 존재가 다가올 리가 없었다. 세조는 마침내 홍계관을 잡아들이라 명을 내렸다. 임금 앞에 끌려온 홍계관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래, 내가 점을 잘 춘다는 홍계관이냐? 세조는 근엄하게 물었다. 소인의 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이름이 홍계관인 것은 맞사옵니다. 홍계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세조는 내관들에게 미리 준비해온 헝겊 주머니를 가져와 홍계관 앞에 내놓으라고 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주머니에 무엇이 몇 개 들어있는지 맞춰보아라. 홍계관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아뢰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때때로 도둑질을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구멍을 찾아드는 것을 보아 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셋이옵니다.
홍계관이 쥐라는 것을 맞추자 세조는 내심 놀랐으나 그 수가 틀리자 홍계관을 다그쳤다. 분명 이 속에 쥐가 3마리 있단 말이냐. 만이 틀릴 경우 내 목숨을 온전치 못할 것이라. 소인의 말이 맞지 않다면 전하께 거짓을 아는 죄로 어찌 목숨이 아깝다 하겠습니까? 홍계관이 자신 있게 말하자 세조는 내관 앞에 헝겊주머니를 열어보게 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는 쥐가 1마리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사악한 놈 같으니 내 놈이 분명 무슨 명복이라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과인을 속인단 말이냐. 당장 늦은 처참하여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세조는 홍계관을 즉시 형조에 넘겨 차명을 처하라고 명하였다. 홍계관은 졸지에 죽은 목숨이 되었다. 옥에 갇힌 홍계관은 조용히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형조판서가 홍계관을 문초하기 위해 왔다. 홍계관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각서 한 장을 꺼냈다. 나리, 전날의 약조를 기억하겠는지요? 형조판서는 느닷없이 각서에 의아해했으나 곧 그것이 지난날 자신이 홍계관에게 써준 것임을 기억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홍계관을 문쳐온 형조판서는 다름 아닌 황수신이었다. 허허, 놀랍구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늘 과연 명복은 명복이구려. 황주신은 그 길로 세조를 아련하고 지난날의 일을 아련하였다. 허허, 과연 놀랍기는 하오만 오늘은 분명 홍계관의 전께가 틀리지 않았소. 전하, 혹 지가 안 것일지 모르니 뱃속을 확인하여 보옵소서. 황주신의 말에 세조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져 내간에게 배의 질을 갈라보라고 명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지의 뱃속에는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다. 세조는 홍계관의 전께가 감탄하여 즉시 그를 반면하고 자신의 가호를 막아준 황주신을 신뢰하여 더 큰 벼슬을 제수하였다.